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한물건 할 차례가 아니고 담보물건 할 차례입니다. 제한물건 속에 담보물건 있잖아요. 소유권 반대말이 제한물건이잖아.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인데 이 중에 일부를 이제 만약에 사용, 수익을 빌려온다 그러면 용익물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분을 빌려온다 그러면 담보물건이 되는 거죠. 자, 소유권을 내용을 제한하는 게 제한물건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담보물건 갈 차례입니다. 자, 우리 문제집은 198페이지죠. 담보물건이 유치권, 자, 저당권, 질권이죠. 자, 질권. 이 질권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이 이제 부동산인데 질권은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만 되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빠진 겁니다. 자, 일단 요약집 잠깐 보고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요약집 보겠습니다. 자, 공법은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한 그것만 열심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공법은 열심히 했다고 공부선생님 저한테 전화 왔던데 저는 더위 먹었는가 봐요. 굉장히 몸이 아주 더위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어서 하루 종일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나기를 못하겠더라. 계속 누워 있었죠. 밥도 굶고. 네, 더위 먹은 것 같아. 거의 뭐 계속 막 운전하면서 에어컨을 켜고 다니니까 목이 더 그런 것 같아. 땀이 나더라도 에어컨 안 켜려고. 자, 담보물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이 몇 페이지냐면 121쪽 요약집 121페이지에. 자, 그럼 담보물건에서 이제 대표가 우리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저당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저당이죠. 자, 저당권을 한번 보죠. 자, 갑이 이제, 자, 은행에 가서 돈을 만약 1억 빌리러 간다.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걸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권 계약이죠. 빌려주는 사람이 소비 대차 대주, 즉 채권자죠. 채권자. 이제 빌리는 사람을 소비 대차 차주, 채무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우리 창업 시간에 배우는 게 이제 뭐 대차 대조표에서 뭐 이건 대변 차변하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이 이제 1억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나중에 원금이나 이자 이런 걸 확실하게 바뀌어서 담보를 제공시키죠.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바로 담보권 설정해 준다는 거죠. 담보권 설정. 부동산을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고, 동산에다가 설정하면 질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은행은 적당 잡는 사람, 저당권자가 되죠. 둘이 사이에 이제 저당권 설정한다는 청약과 성락으로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등기하는 거죠. 저당권자 앞으로 등기하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 담보물건이죠. 자, 담보물건은 주된 권리가 이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60조에 보면, 자, 운본 1억,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요 5가지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대개 이제 제1금융권에서는 이 이자나 이런 걸 합해가지고 한 20% 더 잡는 거죠. 근저당할 때. 1억 빌리면 1억 2천 이렇게 잡고, 제2금융권 대개 한 30% 더 잡죠.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이제 채권이 딱 확정돼 있죠. 1억이면 1억. 근데 채권이 막 이렇게 정감 변동하면 근저당이 됩니다. 근저당.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이제 갑이 돈을 갚았어요. 등기해 볼까요? 자, 저당권 등기 이제 얼구에 하겠죠. 얼구에 1, 2, 3 뭐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제 보통 저당은요, 피담보 채권을 적어야죠. 피담보 채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만약에 근저당이라면 피담보 채권 안 적고 채권 최고액 적습니다. 채권 최고액 10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채무자 이제 갑.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이게 이제 보통인데, 돈은 갑이 빌리고 저당권 설정은 친구 아파트를 이렇게 대신 제표주는 게, 이걸 이제 물상 보정이 되는 거죠. 물건에다가 보정 썼다는 거죠. 물상 보정을 하면 이제 이 등기부에 소유자 병 이렇게 되어 있죠. 병이 담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 채무자는 갑.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 이름, 근저당권자, 뭐 보통 저당은 그냥 저당권자, 은행, 안동, 지점, 지점까지 적죠.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이건 담보물 종된 권리. 이게 채권이 담보물권 종이죠. 주종관계. 항상 주종관계가 돼 있으면 이 주가 존재해야 종이 존재해야, 이걸 부종성. 종은 주인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수반성. 자, 이 주인이 채권 팔아먹었다.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서 이전되는 거죠.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이 채권 전액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이 물건 전부에 경매할 수 있죠.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 물상대의. 부수, 불물이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거기. 자, 담보물권의 1, 담보물권은 당구장 표시 피담보 채권이, 자, 줄이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담보 3개 나오죠. 유치권, 저당권, 질권. 자, 유치권은 성립은 일정 요건을 갖춘 때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게 법정 담보물권이야. 법이 정한 담보물권. 목적물은 물건인 동산, 부동산, 유가, 정권 3개 중 1개입니다. 중간에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 더하기 등기해야 하죠. 약정 담보물권이야. 계약으로 정하는 담보물권. 객체는 부동산. 또 권리 2개,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 가능해요. 마지막 오른쪽에 질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 더하기 목적을 인도한 때 성립해. 이것도 약정 담보물권.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자, 밑에 방가락 2번 내려옵니다. 비전형 담보. 같은 말 변칙 담보는 민법에 없는 담보라는 거죠. 거래계에서 발달한 물적 담보로 돈 빌려주고 가등기 했다. 가등기 담보. 돈 빌려주고 소유권이 전등기 했다. 양도 담보. 환매 특약했다. 매도 담보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도 변칙 담보물권이에요. 자, 그럼 2번은 기억하고, 담보물권의 공통적 특성, 통유성 1, 부종성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피담보 채권이 적추된 권리가 존재해야 담보물권이 성립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돈을 갚으면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등기는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수반성.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을 같이 이전합니다. 다음 3. 불가분성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죠. 피담보 채권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관해 권리 행사하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 그래. 따라서 피담보 채권 중 일부가 1억 중에서 한 8천만 원만 변제되거나 일부가 상계되거나 일부가 채무 면제 등으로 소멸할지라도 채권은 일부 소멸했지만 담보물권은 소멸 안 해요. 그 목적물 일부가
담보물건 구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전부 경매당해요. 가장 많이 나온 게 4번 물상대위성입니다. 물상대위. 이게 가장 어려운 말인데, 담보물건에서 물상. 자, 이게 이제 가치가 바뀐 물건, 가치가 변형된 물건 그 위에다가, 자, 대신 위치에서 우선 변제받는 성질을 물상대위성, 권리는 물상대위권이라, 오히려 물상대위권이란 말 더 많이 써요. 가치가 바뀐 물건. 가치가 바뀌는 원인이 세 가지야. 이 담보물이 멸실돼 버렸죠. 멸실되거나. 멸실. 담보물이 멸실되면 경매를 못 놓잖아요. 그 다음 훼손되거나, 남이 불질렀죠. 다음에 토지 수용, 공용 수용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되면 물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건이 없어지니까 저당권자가 경매에 넣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 물건 대신 나온 돈이죠. 멸실되면 뭐 화재보험금 같은 거 적지 마시고, 화재보험금. 훼손했다가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금, 토지 수용됐다 수용보상금, 이런 데다가 저당권자가 이걸 압류해가지고, 압류해서 만약에 화재보험금이 2억이 나왔다. 2억을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말이 어렵지만 첨부명령으로 우선 변제받는 걸 물상대위라 그래. 그래서 멸회공을 외워야 돼. 멸회공. 가보죠. 1. 담보 목적물이 세 가지. 멸실의 멸, 훼손의 회, 공영주수의 공, 멸회공 되어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 전, 기타 물건으로 바뀌었을 때 얘가 나오죠. 멸실되면 화재보험금 청구권으로 바뀌어요. 훼손이 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 수용이 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 요 세 가지로 변해가지고 목적물 소유자에게 기속되었을 때 담보물권자가 이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 미치는 걸 물상대위성, 물상대위권이라 그래요. 자, 조심해야 돼. 2번.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만 인정됩니다.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는데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자, 거기 밑에 박스가 나오죠. 자, 자주 나오는 유치권이 없는 거.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지만 유치권이 없는 거는 이제, 자, 우물물에 추가 없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우물물에 추가 없다. 자, 일단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자, 우선 변제권 없다 같은 말은, 자, 조금 전에 했죠? 물상대위권이 없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또 추거표가 없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물권적 청구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X가 되어 있죠. 물상대위성 X, 우선 변제적 효력 X, 효력 같은 말 권리죠. 우선 변제권 X, 추급적 효력 X, 추급표라는 것은 뒤쫓아가는 효력을 추급표라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럼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고,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어요. 왜? 점유를 못하니까. 자,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니까 유치를 못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우측에 와서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방거리 순위 성진의 원칙 기억해야 됩니다. 땡땡. 선순위 담보물건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담보물건의 순위가 성질해요. 그런 뜻입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이 있었는데 1순위가 갑이 돈을 갚았어요. 채무를 변제하니까 부종성으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죠. 말 쓰던 게 아니고 이거 소멸했어요. 무효가 됐죠.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 이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걸 순위 성진의 원칙이라 그래요. 등기부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등기부는 1순위 저당권자 을, 2순위 저당권자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효등기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형식은 있지만 무효란 말이야. 그래서 경매 들어가면 얘를 1순위로 먼저 준다는 겁니다. 순위 성진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 3번 조심. 담보물권의 공통적 소멸 원인은 피담보 채권 소멸. 이 부종성이죠. 채권이 소멸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하고 질권도 소멸하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다 소멸해요. 부종성입니다. 2절엔 유치권은 법이 정한 법정 담보물권이다. 요거는 우물물에 추가 없다는 것.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치권은 자 설명을 하고 갑니다. 유치권은 일단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야. 약정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성립하는 법정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등기를 못합니다. 등기 부위는 유치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시방 부위 뭐냐? 유치. 우리 유치장 생각하면 돼요. 한자가 똑같습니다. 유치. 치. 머무른다는 거죠. 치. 물을 유치. 오케이. 이 구치소에 머무르는 권리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러니까 자 쉽게 해서 점유하고 안내 보내죠. 인도 거절하는 게 유치입니다. 시장에서 안내 보내는 거죠. 그렇죠. 권자 붙이면 이제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딱 점유해서 안 돌려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죠? 법정. 이게 이제 거기 법조문 나오지만 320조. 요 320조 요 법조문에 해당하면 성립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립 안 해요.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 아까 저당권은 계약으로 성립하잖아요.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우리 물건은 항상 186, 187조로 성립하잖아. 법률에 했다, 즉 계약했다.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성립함. 이게 원칙이죠. 이거는 이제 유치권 얘기죠. 유치권은 법률 규정 320조 법률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이게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못하죠. 유치권 아예. 가보죠. 법률 규정 보면. 갑이 을한테 갑니다. 자, 을한테 가서 우리 집 좀 지어달라라고 도급 계약을 합니다. 도급 계약 우리 일본말 하면 돈 내기 계약이죠. 돈 내기 뭡니까? 일 다 끝났을 때 보수 주는 거예요. 일 딱 끝났을 때. 도급 계약을 집을 딱 쳐줬어요. 이 사람이 도급 준 사람, 도급인. 그다음 도급 받은 사람, 수급인입니다. 우리 변호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스님도 위임 계약하지 않고, 야, 내가 이기면 집 줄게. 지면 빵원. 이게 도급입니다. 이겼다. 집 받는 거고. 졌다. 빵원. 이게 이제 도급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돈 내기. 그래, 집을 딱 지어줬어요. 그러면 얼마 주기 했느냐 하면 공사대금을 계약했죠. 1억 했어요. 1억. 그럼 딱 집을 지었다. 치자마자 공사대금 1억 채권이 발생했죠. 요거는 이제 계약으로, 도급 계약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채권이니까. 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사대금을 딱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러면 바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법률 규정으로. 자, 이 물건에 관련 있는 채권이 딱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에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딱 325. 저기 유치권은 이 물건을 딱 점유하여 물건을 점유해서 점유해야 되는 게 여기다 우리 플랜카드 딱 붙이잖아요. 플랜카드. 자, 이 물건은 공사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이다.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다 막 스티커를 붙이죠. 유치권 행사 중. 요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등기를 못하는 대신 점유를 해야 돼. and 인도 거절하는 권리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이 사람이 돈 딱 주면 딱 1억을 딱 줘 손에 딱 쥐면 유치권이 소멸해서 이제 집 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어요. 담보물권의 특성이 우선 변제권인데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상대위권도 없는 거야. 자, 가보죠. 그럼 자, 밑에 이제 박스 봅니다. 320조 유치권의 내용. 이걸 암기해야 돼. 1항
타인의 물건, 남의 물건이 그 부동산, 동산. 이게 부동산은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을 때 유치권. 자,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수리대가 못 받았다 그러면 동산에 대한 유치권. 다음 유가증권을 점유했는데 보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유가증권이죠. 부동산, 동산, 남의 유가증권을 딱 점유하는 게 요건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동그라미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에 관하여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여기까지가 요건이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점유에서 인도 거절권입니다. 이항 천항 규정은 즉 유치권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자, 밑에 이제 성질 1 물권이죠.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은 뒤쫓아가는 효력이 없어요. 추구표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침해당해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건물이나 자동차나 세탁소 주인은 세탁비죠. 이 세탁물을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아도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단지 점유권에 대한 물청만 인정이 돼요. 자, 2번 점유 계속이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고 3.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는 법정 담보물을 끼기 때문에 성립할 때 등기하지 않습니다. 또 유가증권은 배서하지 않습니다. 자, 배서란 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서야. 이서 안 해요. 이서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합니다. 원래 이제 수표나 음은 이 배서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은 법률 규정이니까 배서가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점유만 하면 돼요. 오로지 점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법정담보물권이야. 법정담보물권. 이 두 번째 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갖는다. 물상대위권이 없어요. 그럼 맨 밑에 이 타담보물권과 다른 성질 나오죠. 자, 기억.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효력 같은 말 권리, 우선 변제권이 없다. 즉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 절차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러나 조심합니다. 그러나 경락인이 같은 말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를 받으려면 줄거세요. 유치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거야. 자, 이 물건이 지금 경매에 들어갔어요. 경매에 들어가서 정의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대금 납입해가지고 정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도 어른 이 물건의 유치권자니까 정의 자, 이 피담보 채권 1억 이거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제 안 하면 목적물 반환 안 해줍니다. 왜?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 경락인에게도 너 돈 안 주면 안 돌려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변제할 책임만 있어. 그러나 어른 청구는 못해. 청구는 갑한테 하죠. 갑한테 1억 달러 변제 청구는 갑한테 해야 되고 정한테는 못해요. 이 사람 책임은 있지만 채무자는 아니니까. 변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우선 변제권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리언 우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성 없다. 다만 파산당하면 별제권은 인정이 돼요. 별도로 우선 변제받는 걸 별제권이라 그래. 자, 3번의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1. 타인의 소유 물건, 남의 물건에만 유치권 성립해요. 즉 언더라인 유치권자 자신 소유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기 소유물에는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다음 3번 물건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방 한 칸에도 유치권 성립해. 왜? 점유하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죠. 물건과 채권 간의 결연관계, 의존관계가 존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유치하는 이 물건에 관해서 여기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채권과 물건 사이에 관련성,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돼. 물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사람하고 사람에 대한 채권은 유치권이 성립 안 해요. 무조건 물건에만 성립합니다. 자, 이거로 간다. 결련 관계에 있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채권들. 자, 외워야 돼. 공사대금 채권, 물건에 관련되죠. 비용 상환 채권, 청구권 채권 같은 말입니다. 운임 채권, 수리대금 채권, 수선대금 채권. 동그라미 치세요. 동물도 물건입니다. 동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개한테 다리 물렸다. 개를 딱 잡는 순간 유치권 성립합니다. 내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오세요.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것, 즉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 이건 사람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야. 기억,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임대인 사람에 대한 채권입니다. 니은 권리금 반환 채권도 물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디귿 임대인 사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리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대금 채권,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 이것도 임대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 미음도 마찬가지.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수탁자 사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사람과 관련되니까 유치권 안 해요. 비업조심 공사 자재대금 채권도 매매대금입니다. 사람에 대한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 안 한다. 다음 3번에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돼. 그 변제기 없는 거 1번. 유익비 상환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한 달, 두 달 허여받은 경우는 변제기가 아직 한 달, 두 달 남았으니까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4번에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해야 돼. 정당한 점유자. 그래서 1번에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2번에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번은 워낙 많이 나오고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돈 안 갖고 도망가버려요. 차가지고. 그래서 유치권 성립 안 하고. 그 다음 더 많이 나왔던 게 당구장 표시 2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 압류의 효력 발생 전, 요게 포인트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 같은 말 성립해야만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라고? 압류의 효력 발생 전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취득되어야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왜? 임의 규정이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많이 나오는 거,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한다. 원상 복구한다는 약정은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약정이니까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비용 포기 특약이니까 비용 채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에 효력은 맨 밑 1번이 의의죠. 목적물 유치 즉 점유 및 인도 거절권입니다. 점유에서 인도 거절권. 자, 다음 자 동그라미 니은 점유 계속이 유치권의 존속 요건입니다. 점유를 계속 해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해. 그러나 점유만 해야지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면 안 됩니다.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담보물권자는 사용 수익하면 안 돼. 다음 T급 유치권자는 물건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리얼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도 마찬가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의 효력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은 매수인은 제3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니야. 제3자니까 그 제3자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자 인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왜?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돈 달라고 청구는 못해요. 자, 미음 소송에서 만약에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했을 때 피고가 유치권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면 안 됩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무성부 판결해야 돼.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해야 됩니다.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는 판결. 자, 경매권은 조심 2번 환가를 위한 경매권입니다. 자, 원래 이제 담보물권자는 경매권이 자기가 남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야.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 경매가 아니에요. 이 경매가 아니고 단지 돈으로 바꾸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돈으로 받기 위한 경매입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 조심해야 돼요. 자, 322조 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선 변제 받는 경매가 아니고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그리고 2항이 이제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 쉽게 변제 충당하는 권리입니다. 2항 기억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감평 배우잖아요. 감정평가자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돼. 이런 뜻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을이 이제 카센터 주인이에요. 카센터 주인인데 차를 이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한 5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수리비를 안 내요. 이 사람 유치권 지금 취득했죠. 유치권자예요. 이걸 계속 자기가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일할 데가 없어요. 창고가 꽉 차가지고 카센터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 500만 원 대신에 자동차 이거 자기한테 팔으라고 직접 간이변제 충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평사가 와가지고 자동차가 이게 한 600만 원 된다. 중고차 600만 원이니까 자, 수리비는 500이니까 600 빼기 500 하니까 차이가 100만 원이죠? 그럼 을이 이제 100만 원을 법원에 주고 이 차의 소유권 취득. 이게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500만 원 남들보다 빨리 받을 수 있잖아. 만약 이게 또 500만 원이다. 그러면 통치면 돼. 상대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만약에 이게 400이다. 그럼 100만 원 나중에 더 받으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이 물건으로서 빨리 변제에 충당하는 걸 간이변제 충당권이에요. 법원에 해야 됩니다. 법원에. 3번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것 조심하고.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니은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게 세 가지. 첫째, 조금 전에 했죠? 간이변제 충당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남들보다 먼저 변제받잖아. 두 번째,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해가지고 사과배를 따가지고 변제 우선 충당 가능하고.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채권으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과실 수치권 나오죠. 323조. 과실 나오면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 세 가지 다 포함됩니다. 323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를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에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는, 돈이 아닌 때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금전은 2번 먼저, 과실은 먼저 채권 이자에다가 충당을 하고 남았을 때 원본에 충당합니다. 이자부터 먼저 충당해요. 자, 3번의 종이요. 예외적으로 유치물 사용권이 있어요. 자, 기억 소유자가 성나가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땡땡.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소유자죠. 소유자의 성락이 있는 때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주심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땡땡. 채무자의 성락이 없더라도 그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다른 데가 옮겨놔야 될 것, 이런 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 또, 즉, 부동산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을 못 받았을 때 거기에 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종전대로 부동산을 그대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조심할 게,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만약에 이익을 얻은 경우는,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용이므로 불법행위는 성립 안 해요. 이 팔찌를 찾으랍니다. 그 밑에 324조 정확하게 보세요. 유치권자는 선관주의입니다.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돼. 남의 물건이니까.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 없이는 남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를 못합니다.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을 막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제3항 유치권자가 전 두 항 규정에 위반했어. 즉 선관주의 의무 위반했다. 채무자의 성락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되었다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8페이지 1번.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아까 통유성이 네 가지였죠. 뭐였죠? 부, 수, 불, 물 이거죠. 유치권은 여기 없다 그랬잖아요.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우물물에 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리얼입니다. 물상대유성은 없어요. 기억, 니은, 티거든 있는데 물상대유성은 없다. 자, 2번은 중요하니까 풀어보죠. 짝수지만 민법상 유치권 틀린 것. 자, 1번 유치권은 채무자 것만 아닙니다.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도 당연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2번 분할이 가능한 일부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일부 점유 가능하니까. 답은 3번이네. 권리금 반환 채권은 물건에 관련 채권 아니죠.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임대인과 권리금 반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치해야 할 권리는 없다. 있다는 없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성립 안 한다. 답이 3. 자, 4번 워낙 중요하고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성립 안 한다 그랬죠. 채권자가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암기돼야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자, 5번 물상대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 워낙 많이 출제하는 거.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 모두 골라라. 물건에 관련된 채권
자, 기업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도 물건에 관련된 채권이죠. 티귿 유치권의 목적물로부터 물건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답이 기업 티귿입니다. 자, 그런데 니은 안 되는 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보증금은 임대인 사람에 대한 채권이니까 X입니다. 물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리얼도 마찬가지.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도 사람에 대한 채권입니다. 매매대금 X입니다. 자, 4번도 정의 표시하고 4번 유치권에서 옳은 것. 자, 1번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자, 채권이 발생했어요. 물건에. 후에 나중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그 물건을 딱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을 합니다. 2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매매는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자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까 우리 요약집에서 외우라 그랬어요. 답은 3번이네요.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 사과, 배, 이자 등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323조 답 3번. 자, 4번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자, 점유할 권한이 없다. 불법이네. 불법임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지출했다면 불법 점유자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에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X. 4번 채권자가 또 나오네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 하여 간접 점유할 때는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 워낙 중요해요. 자, 5번 가보자. 유치권에서 틀린 것. 1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은 당연히 유효하다. 그래서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2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매매가 성립하잖아. 매매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하죠. 그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X입니다. 3번 유치물의 멸실, 훼손 그럼 물상대의잖아. 유치권은 물상대의권 없다 그랬죠.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물상대의권 없다. 4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거야. 사람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물건 때문에 발생하면 유치권 성립하는 거고 임대인 때문에 발생하면 유치권 성립 안 하죠. 누가 잘못했어요? 임대인이 사람이 건물 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집이 지금 뭐 비가 줄줄 새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럼 임차 목적으로 사용 못하는 것은 임대인이 잘못했죠.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람이니까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 답이 4번입니다. 임대인의 배신행위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존행위로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죠. 정당한 사용이니까 불법행위가 성립 안 하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합니다. 밑에 해설서 5번 좀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5번. 예를 들어서 5번 보존행위 판례야.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이 주택에 거주 안 하면 주택 썩는단 말이야. 이건 보존행위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 즉 보존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고로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은 만약에 6개월 사용했다. 6개월치 월세는 소유자에게 받아는 의무가 있다. 자, 그러나 불법행위는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고, 6번에서도 그 답만 보세요. 조금 전에 봤던 거야. 6번에서 3번 정리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조금 전에 봤던 판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반드시 암기될 판례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갑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같은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유치권과 저당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 틀린 것. 자, 이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은 내가 유치권자다. 병이라는 사람은 내가 저당권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가능하죠? 권리 이름이 다르니까. 자,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성립하는 거고, 얘는 점유는 하지 않고 등기를 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있는 거죠. 공시방법의 답이다. 자, 유치권은 등기를 해야 못해요? 등기를 못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등기 아무리 봐도 유치권이 없단 말이야. 경매들 이 사람은 우선면제권이 없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자, 갑니다. 1번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권. 이거 유치권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임차보증금은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다. 정확하고. 2번 굉장히 중요하네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야 전이야. 후 그러면 유치권 경락에 대항 못해요. 기입 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네요. 그러면 유치권은 기입 등기 후에 성립했으니까 공사대금 채권자는 너무 늦었어요.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답 2. 자, 밑에 해설서 잠깐 보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밑에 정답풀이 2, 3.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가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줄거세요. 유치권 취득 시기에 따라 결정된 취득 같은 말 성립이죠. 성립 시기. 그래도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줄거세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가 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시점 기준이야. 압류 효력 발생 시점 기준으로 그 전에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그러나 그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답이 2. 자, 3번 가보자. 건물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4.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자 나왔네.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전에 취득했으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것은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정확해요. 2번과 4번 구별 잘해야 돼. 2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취득했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4번은
전에 취득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즉 인도거절을 할 수 있다.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8번은 그 답만 좀 잘 보세요. 8번에 답 2번.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자, 유치권자는 오로지 요건이 뭐야? 점유잖아. 점유를 뺏겼어요. 그럼 유치권 소멸하죠. 점유를 뺏겼으니까. 그럼 아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이제 점유로 해석해 와야 돼. 점유 회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점유해서 몇 년 내에 와야 돼요? 1년 내에 와야 되겠죠? 1년 내에 해오면 유치권이 부활하게 돼. 반드시 점유를 해와야 돼. 자, 점유 갑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회수 소송을 제기하여 성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을 가지고 안 돼요. 점유해와야 돼.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점유 회복 못했잖아. 판결을 안 받았죠.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답이 2번이고 오른쪽 정답풀이 2번 좀 오세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오른쪽 맨 2.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판결받아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오로지 점유야. 오로지. 공시방법이 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9번 갑니다. 유치권에서 틀린 것.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이 상가 같은 올라가다가 한 2, 3층 가다가 붙어놨잖아요. 여기 이제 플랜카드가 걸려 있잖아. 플랜카드가 떨어지려고 다시 그래야 됩니다. 이거 왜? 유치권 소멸한단 말이야. 점유가 없으니까 빨리 걸어야 돼요. 9. 유치권에서 틀린 것. 1.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 인정 안 된다. 우물물에 추가 없다. 반드시 외워야 돼. 2. 유치권은 불가분성은 당연히 인정된다. 부수불은 인정돼요. 3.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행위로 목적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보존이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반환하기를 약정해서 권리금은 유치권 성립 안 하죠. 물건에 대한 채권이 아니잖아.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X 성립하지 않는다. 답 4번. 5.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유치물의 비용을 지출했죠. 비용은 물건에 관련된 채권이죠. 그 비용 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11로 가겠습니다. 10번에서도 그 답 2번 보세요. 워낙 중요하네. 10번에 2.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반대 해봐야 돼. 경락인에게는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11로입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다.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그 물건이 경매될 경우 갑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그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경락인에게도 반환 거절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한다 그랬어요? 채권 변제 청구는 못한다 그랬어요. 구비를 잘해야 돼. 기억 정확하고. 미연 갑이 그 물건을 을에게 반환하여도, 자, 물건을 반환했다는 것은 점유 상실이잖아. 점유 상실이 유치권 소멸하네. 이를 성납하지 않아도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이것 갑이 그 물건을 을의 성납 없이, 자, 채무자의 성납 없이 병에게 사용하게 했어요. 자, 남의 물건인데 성납 없이 남한테 사용하게 했죠. 그러면 을은 당연히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리얼 제3자 병에 의하여 그 물건이 멸실됐네요. 자, 물건이 멸실되면 물상대에 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고 그랬죠? 물상대에 못해요. 유치권자 어른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의로 유치권의 여력이 미친다 X입니다. 유치권은 소멸한다 물상대의 X입니다. 답이 3번 니은 리얼 X입니다. 미음 갑이 을의 성락을 받거나 보존에 필요하여 그 물건을 사용한 때는 정당하네요. 을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이익은 6개월치 월세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13 유치권에서 옳은 것 참 고쳐보죠. 자 1번 조심 1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행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자 채권하고 물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은 자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3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유치권은 이 물건을 많은 것을 점유해서 막 점유하고 있는 게 유치권이야. 이 돈 달라고 청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이 채권의 시효를 소멸해. 그러면 시효를 소멸하니까 유치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부정성으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1. 고치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2번 유치권은 유치물을 점유할 수만 있고 사용수혜가 없는 권리다. 여기까지 맞아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사과배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 변제 충당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법조문이죠. 3번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성락 없이 목적물을 임대했죠. 남의 물건을 주인 성락 안 먹고 임대하면 나쁜 놈이네. 그것만으로 곧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자 소유자가 소멸 청구해야 소멸합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한 때 소멸한다. 유치권자가에게 소멸 청구한 때 소멸 형성권이야. 소멸 청구해야 소멸해요. 4번 유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이니까 물건에 관련된 게 아니죠.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임차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인 사람에 대한 채권이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요약집에서 유치권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답이 5번이네요. 권한 없이 그럼 불법이야. 불법이니까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자는 불법 점유자니까 그 물건에 관해 비용 지출을 하였어도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14번은 답만 좀 잘 정리합니다. 자 3번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남의 물건만 유치권 성립해요. 자 그게 3번이야.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람이 수급인이야. 수급인은 특별한 사진 줄것에 그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했다면 수급인 소유물이에요.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유치권 가지지를 못한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정답풀이 와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만 외워야 돼. 유치권은 타물권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줄거세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이 되었어요. 수급인이 재료도 자기가 사고
자, 비용도 자기가 들여서 그러면 그 물건은 자기 물건이에요.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수급인 소유물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수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수급인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공사대금 못 받아도 이에 대해 유치권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 물건에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자, 15번이 우리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죠.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물건, 건물에 대한 채권이니까 유치권 성립하겠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자, 압류가 바로 부동산은 우리가 동사는 테레비 냉장고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게 압류예요. 동사는 부동산은 압류란 말이 뭐냐면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게 바로 압류야. 등기부에 압류 같은 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입 등기라 그러죠. 요게 압류야.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그죠?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취득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한다고 그랬죠. 이 후에 취득하면 경락인에게 대항 못해요. 그 문제예요. 갑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부동산에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네. 병이 이제 경락인이네요. 다음 중 유치권자 갑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럼 이거 찾아라는 거야.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 취득한 거 찾아라는 거야. 자, 갑니다. 티귿 다 보죠. 티귿. X 건물에 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자 나왔죠. 압류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네요. 그럼 대항해요. 취득했는데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든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다음 리얼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어요. 네, 그러면 경락에 대항합니다.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져도 대항력이 있어요. 티귿 리얼입니다. 답이. 자, 그럼 기억 이해 안 되는 이유 보세요. 기억.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전이야 후야.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에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것은 유치권 취득했다는 거죠.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 취득이니까. 미연도 마찬가지.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죠. 변제기 도래해야 유치권이 취득되니까. 기억 리얼은 압류 효력 후에 유치권 취득한 거고, 티귿 리얼은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했으니까 티귿 리얼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되겠고, 16번 우리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자, 16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틀린 것. 갑이 유치권 주장합니다. 1번 갑이 아까 풀었던 거예요.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자기 소유물이죠. 유치권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기 소유물이니까.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네요. 그러면 잘못한 놈이니까 소멸 청구당하겠네.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자, 3번이 답인데 우리가 이제 민법 200조에서 앞에 점유를 알아야 돼. 자,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잖아. 적법 권리자로 추정돼요. 적법 권리자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입증해야죠. 이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적법 점유자로 추정되니까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증명 책임이 없어요. 추정되니까. 유치권자도 적법 점유로 추정되니까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답이 4번 채무자의 건물을 직접 아까 나왔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갑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거 다네요.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네요. 침탈당하면 어떻게 찾아와야 돼? 유치권자로 찾아와야 돼. 점유로 찾아와야 돼. 점유로 찾아와야 돼. 1년 내에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갑이 점유물을 반환 채권을 행사하여 1년 이내에 점유를 회복하면 회복했네요. 그러면 갑의 유치권은 뭐한다? 부활되죠? 되살아난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저당권 들어가죠.